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목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포르모사 링크, 연예계 소식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6월 2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이 26일 예고 없이 경고 훈련 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총통부를 비롯한 타이완 정부는 강력한 반발을 표했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타이완 해협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중화민국 국가과학 및 기술위원회가 신형 원형 RNA 합성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백신 유효성과 안정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2024 민주주의 지수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1위입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남부 까오슝 및 핑둥 인근 해역 약 40해리 지점에 예고 없이 훈련구역을 설정하고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타이완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총통부 대변인 꿔야 호이는 오늘 27일 타이완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최대 공감대이자 글로벌 핵심 이익이라며 중국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최근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해역에서 일방적인 위협과 도발을 이어가는 데 이어 이번에는 타이완 외해에 무경고로 훈련구역을 설정한 것은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칭더 총통이 즉각 관련 부처에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화민국 국방부는 중국군의 훈련구역 범위를 공개하며 지난 26일 오전 6시부터 27일 오전 6시까지 중국군 항공기 45대와 군함 14척, 공공선박 1척이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공기 34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서남부와 북부 공역에 진입했으며 군함 7척이 훈련구역에 활동한 후 오후 3시 40분에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국군이 임무 항공기, 군함, 지상배치 미사일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박을 통해 타이완 지위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떤 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히토류부터 의약품까지 수많은 산업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강대국이 된 현실을 인정하고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실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라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정세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이 미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일본, 한국 등 동반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1970년대 후반부터 주장해온 타이완 해협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 장관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26일 백악관 회의 후 인터뷰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논평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상호 투자를 통해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화민국 국가과학 및 기술위원회는 오늘 27일 국가위생연구원이 신형의 원형 RNA 합성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 암 치료, 항바이러스제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연구 성과는 지난해 8일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mRNA 백신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높은 개발 잠재력을 보였으나 이러한 선형 RNA가 가진 불안정성과 분해가 쉬운 특성으로는 개발과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자이 국가위생연구원 부연구원은 효율성이 떨어진 선형 RNA와 달리 연구팀이 개발한 원형 RNA는 선형 RNA의 양적 끝을 연결시켜 RNA가 자발적으로 고리화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며 이 합성법은 부산물 생성을 방지하고 순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이하 EIU가 오늘 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타이완은 167개국 중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1위입니다. 타이완은 EIU에서 정의한 민주주의 지수의 최고 등급인 완전한 민주주의 상태로 2023년에는 세계 10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평가 10점 만점 중 타이완은 8.78점을 기록해 8.92점이었던 2023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분석 기사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은 2006년 이후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5.17로 2023년 평균 점수 5.23점보다 낮아졌고 이는 2006년 EIU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민주주의 후퇴 사례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또 한 차례 가짜 선거를 통해 5번째 임기를 획득한 것, 프랑스 마크롱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하락,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부분적 민주주의로 강등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진행의 서승임, 안윤산이었습니다.